자, 문제 1번을 보면 이런 형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죠.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확률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풀기도 합니다. 그렇게 풀면서 동시에 설명도 하겠습니다. 자, 지금 A, B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B를 전체로 봤을 때 거기에 속하는 A의 비율, 이 6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를 전체로 봤을 때 거기에 속하는 이 A의 비율, 이 비율이 이것의 6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양이 요 크기가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내가 요거를 6분의 A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6분의 5A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합쳐서 A가 되고 그것의 6분의 1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A를 전체로 봤을 때 여기에 속하는 B의 비율이 이 부분인데 B의 여집합이니까 이 부분을 말해요. 이 부분이 이것의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 부분은 얼마가 될까요? 얘하고 같으니까 6분의 A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교집합분의 합집합의 비율을 구하라 이 말이니까 아주 간단하네. 합집합은 요거 세 개 합치면 되고 교집합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교집합분의 6분의 A 분의 다 합치니까 6분의 7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약분하고 6분을 약분하니까 답이 7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걸 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 이해가 다 되어버린 거죠. 자, 요건 됐고요. 다 좋은데 기호로 처리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은 자, 분모는 그대로 됐고 분자는 합집합이니까 PA 플러스 PB 빼기 PA 캡 B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분으로 고치겠습니다. 여기 PA 캡 B예요. 이렇게 나누면 이 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PA 캡 B 분의 PA 플러스 PA 캡 B 분의 PB 그리고 약분 내니까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빼기 1. 자, 얘가 분모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될 겁니다. PA 얘는 1 되겠죠. 얘는 PB가 될 거예요. 얘 1이 될 거고.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식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분모가 뭐가 되느냐? 여기가 PA니까 PB 슬래시 A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A를 전체로 봤을 때 거기에 속하는 B의 비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되느냐? PA인데 B에 속하는 비율이 되는 것이죠. B를 전체로 봤을 때 거기에 속한 A의 비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빼기, 좀 좁네.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여기 있는 거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 값이 없는데 요게 있죠. 요것의 여삭간 확률이 이게 되는 거죠. A를 전체로 봤을 때 B냐 B 여집합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도 2분의 1이 될까요?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얘가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6분의 1이니까 6이 되겠죠. 거기서 1을 뺍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6 빼기니까 역시 7이 나오게 될 겁니다. 쌤이 두 가지를 해줬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나을 것인가? 이게 더 쉽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해서 식으로 해서 이해하는 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둘 다 알고 있으면서 뭐가 더 효율적이고 간편할 것인가는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확률에서 조금씩 문제를 통해서 쌤이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 보죠. 자, 이번 문제는 독립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보면 이 부분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잘 읽지도 않고 이쪽만 풀려 달라듭니다.
독립이냐, 종속이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쌤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배반 사건과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은 전부 다 교집합의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면 이걸 배반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걸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교집합이 PA와 PB를 곱한 것과 같아. 요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독립사건이라고 하죠. 자, 이제 또 PA 캡 B하고 다를 때, PA 곱하기 PB가 다를 때, 그럴 때 이거를 종속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집합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두 가지로 표현되죠. PA와 PB/A 곱한 결과 또는 PB 곱하기 PA/B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이제 배반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 되겠고, 독립과 종속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값인데 이 값이든 간에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말은 PA는 공통이고 요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립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 하면 PB 이쪽에 예를 들어 마찬가지인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PB와 PB/A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같다는 얘기는 얘와도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PB/A 여집합도. 자, 그러니까 B가 일어날 사건과 A를 전체로 봤을 때 B가 일어날 사건, A 여집합을 전체로 봤을 때 B가 일어날 사건 다 같다는 얘기니까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와 B라는 사건은 독립적이다. 독립적. 서로 뭐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교집합은 있지만. 그래서 독립이다 이런 단어를 붙였겠죠. 종속이라는 얘기는 이게 다르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얘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는 얘기니까 그럼 A에 의해서 B 값의 비율들이 달라지니까 뭔가 두 사건이 A와 B 두 사건이 종속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어를 종속사건 이렇게 이제 붙인 겁니다.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독립이다 그랬으니까 교집합은 두 개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PA 캡 B는 PA 곱하기 PB를 말하고 6분의 1에 두 사건이 독립이니까 PA 여집합 곱하기 PB를 얘기하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P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PB로 나눠서 약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버리면 6분의 1에 여사건 확률이니까 1 빼기 PA가 되겠죠. 곱하면 6PA 넘기면 7PA 1 따라서 PA는 얼마냐 하면 이제 7분의 1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쌤 PA 구하는 게 아닌데요. 지금 PA/B를 구하는 건데요 라고 물었지만 독립이기 때문에 이 뒤에 친구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PA를 구하라는 얘기였을 것이니까 답이 7분의 1이 되겠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조금씩 조그만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곱셈 정리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 이제 3번을 보죠. 3번도 또 독립인 두 사건 그랬네요. 추가로 한 번 더 연습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독립이다. 그랬으니까 얘는 뒤에 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PA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PB 여집합이니까 PB는 여사건 확률에 의해서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PA 급 B는 얼마냐? PA 급 B는 확률의 드셈 정리죠. PA 플러스 PB 빼기 PA 캡 B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얘가 독립이기 때문에 PA 곱하기 PB라고 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PA는 2분의 1, PB는 3분의 1, 곱하니까 6분의 1.
빼니까 통분해서 6분의 5, 1, 4. 그래서 약분하니까 3분의 2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주어진 확률 계산은 지금처럼 편안하게 1 더하기 1은 2, 4 곱하기 3은 12 이렇게 쭉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한 단계를 살짝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능 대비를 하고 논술 대비를 하고 하다 보면 이런 수식된 것보다도 글로 많이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막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똑같은데 내용만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지금 이걸 읽어보니까 사고를 당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사고를 당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있다.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고를 당하기 쉬운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것만큼 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전부 다 사고를 당하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40%가 사고가 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사고가 잘 나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중에서도 일부 사고가 날 거예요. 20% 정도가 사고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사고가 날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당하기 쉬운 사람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와 사고가 나지 않는 사람 부류에 사고가 날 사람들 합친 것이겠죠. 그러니까 공식이라든지 뭐 배운지를 안 했다든지 배우는데 기억이 안 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몇 프로냐면 30%래, 30%. 사고를 당하기 쉬운 사람이 100%면 30%래. 그러니까 요게 30%예요, 30%. 그러니까 0.3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나머지가 0.7 되겠죠. 그러니까 0.3 중에 0.4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려면 0.3에 대해서 40%만큼 사고가 나겠죠. 그러나 이게 0.7에 대해서는 0.7에서 요걸 전체로 봤을 때 그것의 20%가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고를 당했을 때의 확률일 거라고. 그래서 사고가 날 확률이 두 개를 합친 것인데 그 두 개가 요렇게 하나,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둘 중에서 사고를 당하기 쉬운 부류가 이 친구죠. 요거 두 개 중에서 요것일 비율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요거를 전체로 한 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 0.3 곱하기 0.4 하면 될 것이니까 굉장히 상조름들이 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 확률입니다.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계산하면 양변에 100을 곱할게요. 부모 운자를. 그러면 12 플러스 14 요 12 될 것이니까 26분의 12가 되어서 약분하니까 13분의 6이다 이렇게 되니까 아주 편안하게 하세요. 조건 방률 트라우마 가질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수능이다. 이렇게 계산해 답 내면 되죠.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이것을 문자나 식으로 주어졌다. 그럼 그걸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풀 때는 이게 푼다 하더라도 이것만 하면 됐다가 아닙니다. 문자와 식으로 정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그 연습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고가 당하기 쉬운 사람을 내가 A 부류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A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고가 날 사건을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를 당하기 쉬운 부류를 구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고가 났다는 것이 전체가 되는 거야. 그 속에 속하는 사고가 당하기 쉬운 A를 구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보면 뭘 구하는 얘기냐면 요걸로 하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할게요. P에 F를 전체로 봤을 때 거기에 속하는 A의 비율을 구하라.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얘는 PF분의 이게 전체고 PA 캡 B가 될 거예요. 근데 PF는 어떻게 구성되느냐면 사고가 당하기 쉬운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 두 개에서 나오는 거니까 얘는 A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와 B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B가 아니라 A 여집합을 그랬습니까? A 여집합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요걸 합친 것 중에 둘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구하라. 이런 얘기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이 친구는 또 뭘 말하고 이 친구는 또 뭘 말하냐 하면 얘는 PA 곱하기 PF/A가 되죠.
플러스 얘는 뭘 말하냐? PA 여집합 곱하기 PFA 여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망고의 진리라고. 그래서 이제 PA가 아까 0.3이었고 그 다음에 AS 사고가 나는 것이 0.4였고 그 다음에 A 여집합이 0.7이었고 A 여집합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0.2였고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자에 올라갔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무조건 식을 세워서 여기다 대입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냥 답만 낸다면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다 공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간편하게 어디에 뭘 써올 것인가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가장 간결하고 쉽게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만 계산하면 되지 이건 나 몰라 해서 안 됩니다. 또 무조건 이렇게 해서 숫자를 대면서 풀어야 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